지금 북한의 이 선전 매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뭐 거기는 이제 워낙 평양에서 지시를 내리면 거의 뭐 이제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비롯해가지고 북한 선전 매체인 뭐 우리 민족끼리 뭐 기타 등등 조선중앙통신 이제 일제히 쫙 뉴스가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김정은이 핵 미사일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 이제 그런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진행한 실전 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 부대들의 전쟁 주도권 쟁취의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 전쟁 주도권. 뭐 그게 그 얘기 같지만 저는 이런 단어들이 참 신경이 쓰입니다. 전쟁 주도권. 전쟁 주도권. 우리가 북한보다 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삼성 장군이고 지금은 예비역인데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해군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함은 장딱이랍니다. 장딱.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배는 병아리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이 웃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병아리가 100마리 와도 소용없답니다. 장딱이 한 마리 버티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웃으면서 안심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핵을 가지고 얘기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전쟁 주도권. 우리가 서해도 장딱이 10마리 있고 동해도 장딱이 10마리 있어서 저쪽의 병아리들은 꼼짝 못할 것이다. 장딱이 10마리 있으면 뭐합니까? 핵은 늑대, 호랑이 그 급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뻥을 치는 건지 공갈 협박을 하는 건지, 예전에는 공갈 협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 사용 가능성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왜? 김정은은 요즘 남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어디를? 모스크바를. 푸틴 형님이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할까? 푸틴 형님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을 쓰겠다는 말을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진짜 쓸까? 국지적으로? 뉴클리어 폴리틱스, 핵 정치학자들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을 사용한다. 핵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핵을 미사일에 실어서 또는 전폭기에 실어서 휙 발사해가지고 적국 영토에 떨어져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는 것도 핵을 사용하는 것이고,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것도 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핵을 사용한다는 말은 너희는 핵 없지? 우리는 100개 있어. 100개. 우리는 언제 어디든 우리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우리 그 핵 사용에 관한 전권은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셔. 그래서 언제든지 핵단추 누를 수 있어. 이번에 현장을 또 지도하셨거든. 이겁니다. 그게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핵 사용하는 겁니다. 꼭 단추를 눌러야만 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 빼가지고 단추 위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핵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 예전부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뭐 중장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거리는 뭐 300km쯤 되는 거, 이 중거리는 또 한 뭐 800km, 또 그보다 멀게는 한 4000km, 그보다 멀게는 한 1만 km.
1만 킬로면은 지구 반대쪽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1만 킬로라고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사거리로 따지면 미국 서해안 쪽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보다 사거리를 몇천 킬로만 더 늘리면은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 워싱턴, 이제 여기를 사거리로 놓겠다 이런 거고. 엊그제 쐈던 4,500km짜리 하면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뿡 발진해 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날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 군사기지가 있는 것이 괌이거든요. 북한이 거기를 괌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800km면 어디냐? 일본. 일본의 요코스카 항인가요? 거기에 미국의 중요 그 군함들이 거기 정박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때릴 수 있다. 350km면 어디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350km짜리, 그 다음에 800km짜리, 그 다음에 4,500km짜리, 그 다음에 12,000km짜리 다 가지고 있다. 안보부서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인용된 보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한국과 미국이 핵 우산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김정은이 정말 핵을 쏜다고 겁박을 하면은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오래된 의문이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핵 우산이 점점 두텁게, 우산을 점점 넓게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핵 우산이 조금씩 찢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미국의 핵 우산 믿을 수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소낙비가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핵 우산으로 우리가 머리가 젖을지 안 젖을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서울을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맨 먼저 했었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드골 대통령 때 핵을 개발했거든요.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그때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를 비난하면서 이랬습니다. 야, 우리 나토 있잖아, 나토. 뭐가 걱정이야? 뭐 그렇게 구태여 핵을 개발하려고 그래, 프랑스. 그때 드골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이 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갖고 있겠다. 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지금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 우산과 관련해서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괌을 포기할 것인가? 하와이를 포기할 것인가? 하와이 근처 바다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하와이 포기할 수 있을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의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실패했다. 제가 핵과 관련된 책을 2권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미국의 NPT 체제는 실패했다. 북한이 이미 이겼다. 핵 전력 경쟁에서 북한이 이미 미국과 대한민국을 이기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는 겁니다.